고용률은 사상 최고라는데 왜 내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거지? 은퇴가 5년 남았다고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통장은 왜 점점 가벼워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경제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사는 게 더 빠듯해지는 이 현상, 여러분 혼자 겪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모든 사람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문제거든요. 30년 가까이 새벽부터 몸 갈아 일해온 60대 김머신 씨가 있습니다. 상사 눈치 보고 거래처 비위 맞추고 그러면서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쪼개서 적금 넣고 집 대출 갚고 자녀 학원비 냈습니다. 지금 통장에 어느 정도는 모이긴 했는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모아뒀는데 불안한 것은 왜일까요? 이 불안의 정체를 오늘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고용률 70%를 돌파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들이 다들 직장 잡고 월급 잘 받고 있구나. 경제가 잘 돌아가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용률이라는 지표는 오직 하나만 말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느냐. 딱 거기까지죠.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지, 주 몇 시간 일하는지, 내년에도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숫자가 좋아 보이는데 왜 삶이 팍팍하냐는 질문의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최근 늘어난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하면서 월 30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 일자리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두 명이 각각 4시간씩 일하면서 각자 120만 원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죠. 통계상으로는 취업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으니 고용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두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 36시간 미만의 단기 계약직,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앱을 통해 연결되는 플랫폼 노동, 편의점 파트타임, 이런 일자리들이 통계에서는 당당히 취업자로 잡힙니다. 숫자는 쌓이지만 그 숫자가 실제 삶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 숫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실질임금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 월급이 300만 원이었고 올해도 3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숫자는 똑같지만 작년에 10,000원 하던 닭 한 마리가 올해 12,000원이 됐습니다. 장 보러 갔더니 물가가 오른 탓에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20% 줄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월급의 실제 가치가 24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봉투에 쓰인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내 손에 쥔 건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질임금 하락입니다. 고용 형태는 불안정해졌고 일하는 시간은 줄었고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여러분의 가계를 압박하는 거죠. 매달 소비할 수 있는 진짜 돈, 즉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미루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은퇴 직전 5년에서 10년입니다. 이 시기에 꾸준히 쌓인 자산이 복리로 불어나면서 노후 자금의 큰 부분을 완성합니다. 매달 200만 원씩 10년 넣으면 원금만 2억 4천만 원이고 거기에 복리 수익이 붙으면 훨씬 커집니다. 그런데 생활비 대기도 빠듯해지면 적금을 깨게 되고 투자를 멈추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기존에 묶어둔 자산을 중간에 꺼내 쓸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자산을 불릴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용률이 좋아져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하셨다면 이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충격이 전달되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뉴스에서 고용지표가 좋아졌다고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그런데 실제 고용 형태는 단기, 시간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질이 떨어지게 되죠. 이게 근로시간 감소와 임금 정체로 이어지고 거기에 물가 상승이 더해지면서 실질 구매력이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사라지고 노후 자금을 쌓는 속도가 꺾이는 거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시점에 계획했던 자산을 손에 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한번 들어가면 평생 고용이 사실상 보장됐습니다. 매년 연봉이 오르고 퇴직금이 쌓이고 일하는 기간 내내 저축 가능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 노후 준비가 자연스럽게 가능했죠. 지금 50대 이상 세대가 젊었을 때 만들어둔 자산 설계 공식이 그겁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대출 갚고 적금만 넣어도 충분했죠. 그런데 그 공식이 통하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고용의 형태가 달라졌고 임금이 쌓이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쓰는 공식은 그대로입니다. 바로 거기서 균열이 생깁니다. 지금 20대, 30대는 처음부터 이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0년 가까이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온 40대 후반, 50대 분들은 그 적응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의 환경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내 자산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 채권, 부동산을 사라는 식의 단순한 조언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구조적 방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금 흐름 방어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 나가는 고정 지출을 적어보세요. 만약 내 소득이 갑자기 20% 줄어든다면 어디서부터 무너질지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상금을 목돈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비상금은 월 고정 지출의 6개월치입니다. 이 돈은 투자에 사용하는 것도 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묶어두는 방어막입니다. 소득 공백이 생겨도 예상 밖의 지출이 터져도 이 방어막이 있으면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 다음은 실질 소득을 지키는 겁니다. 10년 전에 내가 갖고 있던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은 같은 돈일까요? 아니요. 돈의 숫자만 같을 뿐 그 가치는 전혀 다르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만약 내 월급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매년 여러분은 실제로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가난해지는 것, 이게 무서운 거죠. 이를 방어하려면 자산 중 일부를 물가 상승에 버틸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가 3에서 4% 오른다면 내 자산도 최소 그만큼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화로만 구성된 자산은 환율이 흔들리거나 수입 물가가 급등할 때 취약합니다. 일부를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는 우량 자산에 비중을 두는 것, 이런 방향성이 구매력 보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 모으는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 은퇴를 앞두고 이번 기회에 크게 한 방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쌓이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한 번에 만회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에 몰빵했다가 반토막 나면 줄어든 소득으로는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5년 안에 은퇴해야 하는데 자산이 반으로 줄면 은퇴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의 전략은 화려함이 아닌 꾸준함입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적립식으로 철저히 분산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가는 겁니다. 은퇴 날까지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톱니바퀴를 만드는 것, 그게 이 국면에서의 진짜 승리입니다. 화려한 대박 한 방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적립, 이것이 지금 환경에 맞는 전략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걸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 없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믿고 있는 내 소득은 영원히 안전할까요? 만약 내가 아파서 수입이 완전히 끊긴다면 그땐 지옥의 시작입니다. 소득 경로가 하나뿐인 건 다리 하나로 걷는 것과 같아서 삐끗하면 바로 쓰러집니다. 지난 3년간 내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월급이 조금 올랐어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올랐다면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진 겁니다. 느낌 말고 숫자를 믿으세요. 매달 고정비 다 내고 나서도 노후 자금 적립을 계획대로 하고 있나요? 생활비에 밀려서 이번 달만, 다음 달만 하다가 1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1년이 은퇴자금 설계에서 얼마나 큰 구멍인지 숫자로 계산해 보시면 등이 서늘해질 겁니다. 한 가지라도 답이 불편하게 나왔다면 속상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30년을 버텨온 방식이 지금의 환경과 맞지 않게 된 거죠. 그 괴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알고 대응하는 것은 5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준비 없이 뉴스만 보며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정체되고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고 노후 자금 목표치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지는 날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담보로 잡히는 상황이 됩니다. 뒤늦게 후회해봐야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조를 이해한 분들은 다릅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계기판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수백억 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고용 뉴스가 나와도 내 소득의 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물가라는 파도에 구매력이 쓸려가지 않도록 방파제를 세우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축적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노후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세요. 국가의 고용률이 아니라 여러분 본인의 실질 소득을 확인하세요. 계기판을 읽는 사람만이 끝까지 자신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방어를 경제머신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제머신 로그아웃.